자, 방어작용에 대한 부분을 들어갈 거고요. 이 방어작용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를 하여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냐면 혈액형 판정이랄지 이런 것들까지 갈 수 있거든요. 혈액형 판정. 자, 일단 큰 맥락에서 우리가 크게 잡아줄게요. 디테일한 부분도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지만 큰 맥락을 먼저 잡아드려보면 방어작용에 1차 방어와 2차 방어가 있고요. 1차 방어, 2차 방어가 있고요. 1차 방어, 2차 방어. 자, 1차 방어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방어 기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 코터를 갖고 있다거나 또는 백혈구가 있어서 식균작용을 한다거나 선천적인 방어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러면 2차 방어는 후천적으로 내가 그런 면역 능력을 획득을 하는 거야. 후천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뭔가 항원이 병원균이야, 병원체야. 어떤 특정한 병원체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 병원체에 대해서 대항하는 능력을 내가 갖게 된 거. 오케이? 근데 그 특정 항원에 딱 맞는 사이즈에 해당하는 그 아이들만 획득되게 된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항체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너 화 많이 해? 맞잖아. 주2예요, 화. 그러면 나한테 세지. 자, 그래서 자, 1차 방어랑 2차 방어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자, 이 1차 방어에 대한 그 멘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원체긴 한데 너가 A라는 병원체, 너가 B라는 병원체, 너가 C라는 병원체, 병원체에 대한 디테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내꺼 세포가 아닌 얘네들을 일단 다 싸잡아서 제거를 하려고 하는 활동들이야. 내 세포가 아닌, non-self, 내 세포가 아닌 다른 내 것이 아닌 것들은 너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너 이제 꺼져. 뭐 이렇게. 그래서 A라는 항원인지 B라는 항원인지 C라는 항원인지를 디테일하게 구별해내는 게 아니야.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생물에서는 특이가,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특이라는 건 희한하게 생겼네 이런 개념이 아니야. 너구나 라고 하는 걸 딱 인지해서 너에 대해서, 너라는 아이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을 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A라고 하는 항원이다, B라는 항원이다 라고 하는 걸 아주 스페시픽하게 확인하는 형태고 또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1차 방어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특이적 방어, 비특이적 방어. 그리고 당연히 2차 방어는 너는 A라는 아이구나, 너는 B라는 아이구나, 항원은 항원인데 병원체는 병원체인데 너는 A라는 거구나, B라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특이적 방어. 되겠어요? 자, 1차 방어는 비특이적 방어, 2차 방어는 특이적 방어가 되는 거고, 그 특정 항원에 대항해서 내 몸에서 스스로 뭐 이런 걸 제거를 시키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퇴치를 하다 보니까 이 2차 방어를 항체 반응이라고도 얘기해요. 항체 반응. 그리고 이제 고학년들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 언니들은 꼭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그 특정 항원에 대해서 뭔가 하나가 들어왔어. 그 들어왔던 놈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 똑같은 놈이 또 들어와, 바보처럼. 그랬었을 때 우리 뭐 백신을 일부러 먼저 맞는 이유가 그런 원리잖아. 그래서 백신이라고 하는 건 약화시킨 병원체를 내 몸에 주사를 하게 해서, 약화시킨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항체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항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서 갖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똑같은 진짜 오리지널 새끼가 들어왔을 때 니 알아야 하고서 빨리 그 애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의 아군을 막 투여해가지고 빨리 퇴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하여서 저 2차 방어는 특이적 방어인과 동시에 이 2차 방어와 관련돼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 1차 면역, 2차 면역, 1차 면역, 2차 면역. 2차 방어 안에 1차 면역과 2차 면역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있다라고 카테고리를 잘 나눠서 인지를 하고 계시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자 1차 방어부터 먼저 여러분 책에 간단하게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라 이걸 먼저 한번 보고 2차 방어 보고 1차, 2차 방어 보고 1차, 2차 면역 보고 혈액형 판정까지 갑자기 터나나요? 자, 지금 넘어가자.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갈게요. 일단 143쪽 책을 봐보시면, 자, 전체적인 설명에 대한 부분들 제가 했던 거죠. 비특이적 방어는 선천적인 것.
두 번째 줄에, 그죠? 그래서 여러 병원체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그지? 내가 아예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 피부, 그죠? 피부 값이 얇은 거보다 두꺼운 게 낫고요. 피부 밑에 점막들 있어, 점액, 액체들, 그지? 어느 정도 우리 몸, 기관지 사이에도 액체가 있고, 그런 점액들이 충분히 충족되어 있어요. 너무 건조하게 되면 그 점액에 같이 섞여서 걸러내지지 않니. 어느 정도 촉촉함은 갖고 있어요. 점액들을 좀 갖고는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점막은 기관이나 소관 등 내벽을 덮는 세포층이고, 거기에 이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라이소자임이라고 동그라미 쳐요. 라이소자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거치고 올라오셨다라고 하면, 자, 세포 소기관에서 리보솜, 리소솜, 리포솜, 비슷한 이름들이 엄청 뒤지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지? 리포솜, 리소솜, 금전 뒤지게 비슷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얘는 세균의 세포벽. 그러니까 세균은 우리 몸에 없는 세포죠? 만약 병원체인 세균이 들어왔어. 근데 세균의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여 우리 몸에는 없는 화물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뚫어서 공격하게 하는 물질. 펩티도글리칸 형성을 저해하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눈물에도 섞여 있고요. 타액에도 어느 정도 섞여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 몸에 침투됐던 세균들이 만약 들어와서 혹시 세균이 외부에서부터 침투돼서 안에서 깊숙이 들어오려고 해. 눈물이랄지 이 타액 안에 섞여져 있는 그 세균의 세포벽을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 세균에 대항하여 세균의 활동을 제거해주는, 세균의 활동을 억제해줄 수 있는 물질들, 우리는 세 글자 땡땡지라고 했죠. 이런 거죠. 그치, 항생제. 항생제 항바리스 달랐죠. 세균에 대해서 세균의 세포벽을 공격하여, 우리는 세균의 세포벽이 가지는 화학물질과 똑같은 물질을 안 갖고 있으니까 세균의 세포벽에 해당하는 그 물질만 꼭 찔러서 제거해주는 걸 우리가 항생제라고 하는데, 일종의 라이소자임은 우리의 몸에서 만들어낸 천연 항생제가 되겠습니다. 라이소자임. 그래서 눈물이나 천연 항생제, 우리 몸 스스로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천연 항생제와 같다. 그 다음에 주변에 섬모, 아주 미세한 털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섬모고요. 아주 미세한 털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섬모고, 그것들이 계속 액체들을 밀어내서 몸 바깥으로 나가도록, 걸러내도록 해주는 형태를 하는 거죠. 자, 땀, 눈물, 침 속에도 라이소자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에 어느 정도 미생물들이 있어서 병원성 미생물이 대량 증식하는 기회 감염을 막아준다. 이 말이 뭔 말이냐? 근데 유산균, 유익균 들어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야채나 김치에 있는 그걸 좀 많이 먹어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코로나19 우리가 한국인이 잘 이겨냈어. 김치짱 이렇게 해서 김치 많이 팔렸다면 유산균, 유익균, 그러니까 장내 어떤 유해한 균보다 유산균, 유익한 균들의 수가 더 많아야, 밸런스가 많아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활동도 어느 정도 1차 방어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어릴 때, 그러니까 제 주변에 선생님 중에 한 분도 장이 되게 예민하신 여자 선생님이 계셔. 그래서 음식을 특별하게 구분하진 않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무난한 음식이어도 약간 이제 트러블이 나오는 거야. 피부가 이렇게 뒤집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예민해서 자꾸 화장실을 가야 된다거나,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탈수도 같이 동반될 거고, 피곤해질 거고, 피부의 어떤 톤도 안 좋아질 거고, 몸의 상태도 안 좋아질 거고. 그래서 어릴 때 하필 그러니까 장이 많이 안 좋았을 때 신생한테 변도 이제 제대로 못 보고 하는 그런 형태였었대. 그래서 그게 이제 선천적으로 조금은 좀 까탈하게 좀 힘들게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저는 부모님한테 매우 아빠한테 되게 감사하죠. 잘 싸워. 그게 짱이야. 자, 그게 짱이야. 자, 그래서 일단 1차 방어 설명해드렸습니다. 1차 방어. 자, 그래서 1차 방어 이렇게 후루룩 뚝딱뚝딱 끝나버렸다고 이게 끝났고요. 피부나 점막이나 코털들이나 등등등에 대한 설명 끝났고, 1차 방어 안에서 두 가지 염증 반응이랑 식균 작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아래 내부 방어 하면서 내부 방어. 자, 염증 반응, 내부 방어, 염증 반응이랑 식균 작용. 균을 먹어서 제거하는 반응이 식균 작용. 일반적으로 백혈구, 적혈구 말고 백혈구들은 균이 있는데 어떤 병원성에 해당하는 이하가 있네. 근데 이제 백혈구들은 아메바 운동처럼 백혈구의 핵이야. 그래서 자신의 세포막이 이렇게 길어져서
이렇게 길어져서, 그치? 이 세포막이 이렇게 길어져서 얘를 막강하게 융합으로 안으로 싸잡아 들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들일 수 있죠. 잡아들여서 퇴치하는 활동들을 한단 말이야. 백혈구 자체 안에 막에 싸져서 존재하고 있는 리소좀, 가수분해 효소들, 물을 첨가하면서 분해할 수 있는 리소좀이 있어서. 그죠? 이거랑 요거랑 되게 비슷하잖아. 그지? 어떻게 보면 5글자 어떤 느낌이 리가 들어가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세포막 안에 여러 세포 바깥에서부터 들어왔던 유해물질을 물을 첨가시키면서 분해해줄 수 있는 것들을 싸서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우린 리소좀이라고 하고, 그 리소좀이 이 리소좀도 막에 쌓여있고, 얘도 이 세균도 막에 쌓여서 들어왔잖아. 백혈구에 자체 막에 쌓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막과 막의 융합에 의해 이 안에서 퇴치를 시켜줘. 이런 식으로 백혈구 내부에 바깥에 있던 균을 먹어서 제거해주는 활동들, 이걸 식균 먹어서 없앤다라고 하는 거고, 뒤에 우리가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보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항원 제시세포 또는 뭐 자연 살해세포 또는 뭐 킬러셀, T셀 뭐 이런 단어들, 디테일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크게 뭉떡거려서 얘기하면 백혈구는 균을 먹어서 제거해주는 이 모든 아이들, 그런 전반적인 활동을 하는 아이들 다 그냥 백혈구로 통칭을 한 거고, 백혈구 안에서도 조금 더 이 아이가 뭐 기생충이 감염됐었을 때 그것에 대한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뭐 산성물질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에 많이 그것들의 개수가 늘어나냐에 따라서 전문화된, 쉽게 말하면 킬러가 있는 거야. 백혈구들도 통칭해서 균을 먹어서 제거해주는 애들이긴 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호산성 백혈구, 호중성 백혈구, 호염기성 백혈구 이런 단어들로 얘기를 해.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다 외워라, 이거는 안 나와. 혹시라도 여러분이 뭐 여고를 가셔서 명진여고나 중앙여고나 이렇게 뭐 여고 쪽에 계셔가지고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외운 대로 다 해! 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고서는 이제 뭐 모의고사 자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생소한 용어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들어는 보시라고, 전문화된 형태로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이 약간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것 뿐인데, 이런 것도 다 호염기성 백혈구, 호산성 백혈구 다 백혈구들이야. 전체적으로는 식균작용인데 어떠한 디테일한 환경에서 균을 먹어서 없애느냐, 이것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뿐. 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시로 나온 건, 혹시 빨라요 설명이? 괜찮아요? 항원 제시세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2차 방어랑도 1차 방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의 지표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균이 뭔가 들어왔어. 뭔가 들어왔던 그 균들을 먹어서 그 자리에서 없애는 게 아니라, 즉생즉사 그 자리에서 막 먹어서 없애는 게 아니라 후위를 도모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똑같은 새끼가 다음번에 또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사이즈만큼 어떤 화학물질로 결합이 되어 있었던 항원인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놓게끔 하는 시스템, 그게 2차 방어야. 2차 방어. 근데 그런 형태 중에서 자, 그러한 뭔가 주도 면밀하게 어떤 새끼예요? 자꾸 여기 나오는 거지. 어떤 아이예요? 그 어떤 아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정보를, 야, 지금 그냥 무턱대고 다 먹어서 없앨 게 아니라, 야, 지금 무턱대고 다 그냥 이 자리에서 즉생즉사로 먹어서 없앨 게 아니라, 다음번에 똑같은 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 뭔가 이제 그런 그 미션? 뭔가 의무가 딱 가야 2차 방어가 활성화되는 거잖아. 그 2차 방어를 활성화시키는 제일 첫 번째의 시발점이, 왜 못 가지? 그 기초가 항원 제세포인 거야. 얘는 항원 제세포는 뭔데? 1차 방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인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 중에 얘가 이렇게 식균작용을 했는데 세균의 일부 조각을 먹었는데, 이 세균은 희한하게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그놈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 얘를 찾아 죽여볼까요? 라고 그거 정보를 던져줘서 요거 덕분에 2차 방어가 활성화가 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항원 제시세포 자체는 뭐야? 백혈구야. 그냥 1차 방어에 식균작용 해주는 일종의 백혈구인데, 그치? 그 백혈구 중에 어떤 거야? 나 이런 새끼 먹었어. 나 이런 거 먹었어. 이렇게 자신의 백혈구 세포막에
어떤 놈, 어떤 쪼가리를 먹었다, 어떠한 특별한 내 세포에는 없는 얘만 가지고는, 이 세균만 가지고는 뭔가가 들어왔어. 얘를 찾아 죽여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정보를 처음 표출시켜주는 아이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백혈구인데 그냥 무턱대고 먹어서 즉생즉사 시키는 게 아니라 호의를 도모시키는 표지 인자. 야, 이런 놈 들어왔어. 어떻게? 야, 우리 그 다음 단계 가야 되겠어. 이렇게 정보를 주는 인자. 그게 항원제지. 그래서 이 항원이, 이 세균이라는 항원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 이 특별한 뭔가의 인자를 표출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얘 덕분에 뭐가 2차 방어가 활성화가 스타트 되는 거지. 오케이? 연결고리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런 뭐 백혈구들 중에 뭐 항원제 세포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자연살의 세포도 있고 막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종류들 중에 일단 염증 반응은 무엇을 염증 반응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뭐 이제 날카로웠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예리한 거에 딱 끊겼어. 그러면 이제 약간 주변이 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빨개지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예민한 부분에 뭐가 두드러기나 뭐 목이 딱 물렸을 때 막 가려우면서 그 주변에 막 빨개지고 막 이렇게 오돌토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들이 뭐가 된 거다? 염증 반응, 발열, 약간 그 주변에 열감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혈액이 많이 동반되다 보니까 그래서 빨갛게 부어오르는 빨갛게 부어지는 것 같은 느낌, 열감각이 보이는 거 이런 형태들을 다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왜 생기냐면 이렇게 그림과 연결돼서 기억하시면 돼요. 아래 143쪽 아래에 보면 내부 방어하면서 식세포 작용 방금 설명했고요. 두 번째 염증 반응을 설명을 할 건데 아까 제가 백혈구들이 전문화된 백혈구들이 되게 여러 타입이 있죠. 여러 타입의 전문화된 백혈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있냐면 비만 세포가 있어. 그러니까 비만이라고 하니까 뭔가 뚱뚱한 세포인가 이게 한자로 어떻게 표기하다 보니까 내가 한자를 그릴 수는 없고 그냥 이름이 비만이야. 그래서 사실 뚱뚱한 거랑 상관없어. 뚱뚱한 거랑 상관이 없고 이 비만 세포는 백혈구는 백혈구인데 피부 및 점액 주변에 정찰하고 다니는 아이야. 그러니까 혈관에 돌아다니고 있는 백혈구들도 있고 혈관에서 이 모세혈관 사이에서 쭉 그 사이에 빠져나와가지고 그 주변에 조직의 근처에 대기되어 있는 아이들, 대기되어 있는 백혈구들도 있는 거야. 그러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 모세혈관 모세혈관도 모세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한 층의 얇은 내피세포층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적혈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거든. 혈류 속도들에 의해서.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백혈구들도 이렇게 있을 건데 이 백혈구들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이 사이에 투과되어서 빠져나와서 조직액 사이사이에 돌아다니고 있어. 여기에만 있어. 고정된 값으로. 그 고정된 위치에 있는 그 백혈구를 우리는 비만세포라고 하고 비만세포의 특징은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특정 상황에서 히스타민이라는 신호전달 물질을 분비를 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비만세포라는 일종의 백혈구가 있는데 얘의 역할은 뭐를 분비시키는 거다? 히스타민이라는 걸 분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히스타민이라는 거. 자, 근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찍찍찍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자, 이럴 때 상처에 노출했어, 피부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픈된 상태가 아니었을 때 뭔가 뾰족한 물질이 찔렸어. 가시 같은 거. 그러면 가시나 이런 것들 주변에 세균들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겠지. 내 몸에 없던 아이가 들어왔어. 야, 난리 났다. 얘네들 빨리 먹어. 없애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삐뽀 여기 지금 긴급상황 위기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일단 얘네들 먹어서 식균작용을 하고 있겠죠. 세균을 먹어서 누가? 비만세포가. 왜 비만세포가 누구니까? 백혈구니까. 오케이? 먹으면서 동시에 야 여기 지금 뭔가 세균들이나 내 몸에 없던 것이 많이 들어왔는데 혹시라도 그지? 쪽수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지? 야 내 여기 있는 비만세포의 개수 이 식균작용 해준 얘네들로 개수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야 지금 여기 위기상황이야. 일단 다 모아!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지. 비만세포가 이 식균작용을 하면서 뭘 분비하냐?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거야. 비만세포, 히스타민. 뭔가 이름이 약간 비슷하지 않은 비만, 히스타민 아닌가? 자, 아무튼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비만세포가 분비를 시킵니다. 먹으면서 세균을 식균작용하면서. 그러면 그게 SOS 신호가 일종의 이쪽 인지가 돼서
어떻게 되면 이 상처 부위로 자, 이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여기가 좀 이완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 모세혈관 관략근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어때요? 맞아요. 왜요?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의 혈액에 돌아다니는 혈류량이 있는데 소화를 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어디로? 소장 쪽이나 위쪽으로 그쪽의 모세혈관으로 혈액이 훨씬 더 많이 동반돼요. 뇌세포 쪽은 좀 덜가겠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약간 멍해지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멍한 기운으로 잠을 자면 살찌죠. 살쪄요. 자, 근데, 자,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바로 운동하면 배가 땡기고 아픈 것도 마찬가지. 소화기관 쪽에 충분히 혈액이 공급돼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막 갑자기 이 주위에 막 근육을 막 노시키고 막 푸시업을 하니까 그쪽으로 혈액을 많이 동반시키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절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체적으로 혈류량이 어디로? 히스타민에 의해서 그쪽 상처 부위로 훨씬 더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증가. 동시에 혈류량 증가뿐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준다? 그 상처 부위 쪽에 이 그 백혈구가 많이 동반됐겠지. 백혈구들이 그 백혈구들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투과성도 증가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오케이? 그래서 상처 부위 쪽 모세혈관의 투과성도 증가. 그래서 백혈구가 많이 빠져나와서 그 상처 부위 쪽으로 아균들을 많이 동반시켜서 교태치작용을 할 수 있도록. 오케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신호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신호에서. 죽었잖아. 춥지? 개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세혈관의 투과성도 증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처 부위 쪽에 혈액이 많이 동반되니까, 그지? 우리 뭐 보통 혈색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 운동 안 하다가 운동하게 되면 이제 저가 많이 듣는 말이죠. 요즘 거의 순수기밖에 안 해서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혈색이 좋아졌다는 표현을 해. 솔직히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순환이 좋아지니까 그 전체적인 순환들 덕분에 일단 이제 뭐 생기 있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사지만 받고라도 혈 그런 일을 하진 않으니까 수시밖에 안 하니까 아무튼 그게 그쪽으로 혈류량이 증가됐을 때 우리가 혈색이 좋다, 아니면 빨개가 빨개진다라는 표현들이 있고 그쪽 상처 부위로 혈액이 증가되면 이렇게 빨갛게 빨개지는 현상들도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동반됐던 얘네들이 열심히 식균작용을 해주니까 어때 약간 열감각도 생기는 거예요. 백혈구들이 식균작용하면서 균을 먹어서 없애는 작용하면서 그리고 좀 심하면 얘네들이 이제 상처의 흔적들 이런 그 전쟁의 흔적들이 고름으로 모여져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지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히스타민 분비 모세혈관의 확장 히스타민이 뭘 일으킨다? 상처 부위 쪽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이완시키기도 해서 투과성을 증가시키기도 하다. 그래서 동반됐던 백혈구가 균을 먹어서 없애는 식균작용을 하네요. 오케이?